반갑습니다. 자, 개념의 정석, 문법. 자, 2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2강은 자, 문법 필수 개념 중에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자, 어간, 어미, 그리고 어근, 접사라고 하는 개념 선생님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은 특히나 이 어간이랑 어근 상당히 많이 헷갈리고, 왜냐면 두 개가 비슷해 보여 상당히.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고, 그리고 어미랑 접사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 같은 경우도 사실 명확하게 구분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 선생님이 묶어서 정확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이번 강의는 조금 유심히 잘 들으면 나중에 문법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게다가 선생님이 단순히 이제 이 개념을 개념 설명, 즉 교과서적으로 설명해 줄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해 줄 거거든. 그래서 충분히 연상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이 수업 잘 따라오면 정확하게 아마 이 문법 개념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시작해 보자. 자, 우선 자,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개념 설명 선생님 교재 쭉 실어놨는데, 일단 이 설명을 조금 이따가 보고 일단 뭐 먼저 볼 거냐면 아래쪽에 개념 필기 부분에서 선생님이 필기하면서 일단은 설명을 같이 해줄게. 자, 우선 자, 처음부터 일단 먼저 볼게. 자, 어근, 접사, 어간, 어미라고 하는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요 네 가지 개념은 전부 다 사실은 뭐냐면, 네 가지 개념은 전부 다 단어를 구성하는 것들이야. 단어. 그래서 단어를 구성할 때는 저 네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봐봐. 자, 어근할 때 어자가 말씀 어자란 뜻이거든. 즉 단어란 뜻이야. 이때 근자가 무슨 근자일까? 그렇지, 뿌리 근자지. 뿌리 근자. 그럼 결국에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말의 뿌리란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접사라고 할 때 이 사자가 말 사자야.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접하는 말이야. 즉 접촉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접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접사는 혼자 쓰기보단 누군가랑 함께 붙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접사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어간이라고 할 때 요 간자가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자, 간자 무슨 간자니 물어보면 거의 95% 이상 똑같은 간자를 떠올려. 지금 너희들 한번 떠올려봐. 무슨 간자일까? 사이 간자 떠올리고 있지. 그렇지? 사이 간자가 아니라 줄기 간자야. 줄기. 오케이? 따라서 이 어간이라고 하는 건 말의 줄기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어미할 때 미자. 요 미자는 잘 알고 있더라고. 무슨 미자? 그렇지, 꼬리 미자. 자, 그럼 봐봐. 자, 단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뿌리, 접촉하는 말, 줄기, 꼬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뿌리랑 줄기 쪽을 잘 보게 되면 마치 단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 식물이랑 비슷한 거야. 식물이랑, 즉 나무 같은 거랑 비슷한 거지. 오케이? 따라 선생님 이걸 식물에다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얘를 이제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땅. 자, 그러면 땅에다가 식물을 기를 거야. 그럼 땅 위에 뭘 뿌리면 될까? 그렇지, 씨앗을 뿌리면 되겠지. 자, 씨앗을 뿌렸지. 그치? 그럼 땅 밑에 뭐가 생길까? 이렇게. 그렇지, 뿌리가 생기겠지. 뿌리.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식물을 키워야 돼. 그럼 땅 위에 뭘 주면 돼? 그렇지, 물을 주면 물이 이렇게 스며들겠지. 물을 준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땅 위에 뭐가 생길까? 그렇지, 이렇게 줄기가 생기겠지. 그리고 나면 줄기 끝에 뭐가 피기 시작하냐면 잎이 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봐, 식물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뿌리랑 물, 그리고 줄기랑 잎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봐.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속성이냐면 뿌리가 있는 부분에 맞닿아서 결국에 주는 거야. 그치? 따라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접촉해야만 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잎이라고 하는 건 잘 보면 줄기 끝에 대롱대롱 달려있고 이 잎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어쨌든 끝에 달려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잎은 마치 동물의 약간 유치하지만 꼬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 돼 지금. 지금 선생님이 지금 단어를 구성하는 것들을 식물에다가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 이 식물의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결국에 단어에서 뭐가 될까? 그렇지, 어근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물에 해당하는 거는 접촉하는 거니까 뭐에 해당할까? 그렇지, 접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줄기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될까? 그렇지, 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잎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될까? 그렇지, 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땅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근 접사가 있는 거고, 땅 위에는 뭐가 있냐면 어간 어미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개념 자체가 이 어근이랑 접사가 두 개가 묶이고 어간이랑 어미가 두 개가 묶이는 거야. 왜냐면 땅 속이랑 땅 위로 나누어지니까. 오케이? 일단 개념 자체 일단 연결을 잘해줘야 돼. 자, 어근, 접사, 그리고 어간, 어미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그럼 봐. 식물을 구성하는 게 총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4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치, 뿌리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봐. 이 식물의 어떤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건 뿌리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반대로 단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 그럼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가 지닌 걸까? 그렇지, 어근이 지닐 수밖에 없겠지. 그치? 따라서 이 어근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뭐라고 보는 거냐면 단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즉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장 핵심 부분을 어근으로 보는 거야. 그럼 앞으로 봐. 우리가 이제 어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면 한 단어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 이때 형태소로 몇 개 쪼개는 거야. 즉 의미로 쪼갰을 때 가장 중요한 뜻을 하나 찾아. 그럼 이 중요한 뜻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찾을 거야.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을 찾는다. 그럼 그 가장 중요한 뜻이 어근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접사를 봤더니 접사는 뿌리에다가 주는 거지. 그럼 봐. 이 뿌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결국에 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물을 되게 잘 줘. 그럼 뿌리가 잘 자라겠지? 물을 내가 썩은 물을 주는 거야. 그럼 뿌리가 죽을 수도 있지. 따라서 이 뿌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발현시키는 건 바로 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봐. 어근이 지금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 뜻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접사는 바꿀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면. 그럼 봐. 이 어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 있는 거야. 어근이 가지고 있는 뜻, 이 뜻을 제한시킬 수 있다. 즉 제한시킨다는 건 의미를 조금 바꾸어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의미를 약간 변화시킨다 또는 구체화시킨다 정도로 생각하면 편해. 어쨌든 그 뜻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접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 자, 이번엔 이제 땅 위는 눈에 보이잖아. 그럼 눈으로 판단하면 돼. 우리가 땅 속은 안 보이니까 생각을 한 거거든. 근데 땅 위는 보이니까 눈으로 판단하면 돼. 자, 그럼 봐. 줄기랑 잎 중에 변하지 않는 건 뭐가 변하지 않을까? 그렇지, 줄기는 변화가 없지. 하지만 잎은 변화가 있겠지. 그럼 어간과 어미 중에 무엇이 변할까? 그렇지? 어간은 변화가 없는 거고 어미는 변화가 있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오케이? 자, 이때 변화가 뭐냐면 선생님 예를 잠깐 들어줄게. 자, 우리가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는 바꾸어 쓸 수 있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먹다, 먹고, 먹어, 먹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 앞에 먹이라고 하는 글자는 결국에 바뀌지 않고 뒤쪽에 다나, 고나, 어나, 지 같은 말은 변하는 거야. 따라서 앞쪽에 있는 이 말을 뭐라고 한다? 어간이라고 그러고 뒤쪽에 있는 걸 어미라고 한다. 그럼 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간 어미를 찾을 때는 뭘로 찾으면 돼? 한 단어의 모양을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하거든. 활용. 이렇게 활용을 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까지를 어간으로 보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인데 선생님이 한 단계 더 심화주고 나가볼게. 자, 우리가 이제 뿌리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봐, 이 뿌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두 개가 더해졌지. 그럼 뭐가 나올까? 줄기가 나오잖아, 1차적으로. 그치? 그럼 봐. 뿌리에다가 물을 주면 줄기가 나오는 거야. 자, 따라서 잘 생각해봐. 이 어근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접사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간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 어근이랑 어간이랑 개념을 구분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어간이 더 큰 개념이야. 어근이 더 작은 개념이고, 왜냐면 어간은 접사까지 더해지는 개념이고 어근은 접사가 빠지는 개념이거든. 따라서 어근보다 어간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근을 찾았어. 그리고 접사를 찾은 거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반대로도 할 수 있는 거야. 어간을 찾았어. 접사를 찾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빼. 그럼 어떻게 돼? 어근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 방정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이 공식을 활용해서 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 자, 이게 지금 한 단어야, 한 단어. 자, 한 단어를 쪼갰어,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쪼개지냐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랑 변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겠지. 따라서 앞쪽에 뭐가 있냐면 간 부분이 있고 뒤쪽에 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때 이 어간 부분을 다시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그렇지. 근 부분이랑 접사 부분으로 쪼갤 수 있겠지. 왜? 두 개를 더하면 간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접사 뒤쪽에 어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어미는 항상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되지? 그치? 자, 이때 접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 접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어근이랑 어간은 같아지는 거야. 접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접사만큼 어간이 더 커지는 거고. 접사가 앞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왜? 접두사가 있으니까. 그럼 접두사가 있으면 접사, 어근, 접사 합쳐서 뭐가 된다? 어간이 되고 뒤쪽엔 어미가 붙는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요 개념까지 좀 잘 이해해두면 좋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자, 그러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기본형. 자, 단어의 기본형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어간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뒤에 다라고 하는 어미를 붙이면은 뭐가 되냐면 기본형이 돼. 이 기본형이 실제 사전에는 이 기본형으로 등재가 되는 거야. 등재. 따라서 봐. 이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할 때 먹고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이 안 돼. 왜? 기본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먹다로 검색하면 검색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따라서 기본형은 어간에다가 다라고 하는 어미를 붙이면 기본형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개념 충분히 정리하고, 자, 정리가 됐으면 실제 예문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 자, 처음에 일단은 밥고를 먼저 볼 건데 봐봐. 일단 발음이 이거 밥고야. 발음은 다음에 하고. 자, 밥고인데 금방 얘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자, 밥이라고 하는 어떤 동작이 중요할까? 아니면 고라고 하는 연결이 중요할까? 밥이 더 중요하지? 따라서 밥을 뭐라고 보면 돼? 그렇지. 어근이라고 보면 되지. 자, 어근 찾는 방법 알겠어? 뜻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걸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어간을 찾아보자. 어간. 그럼 활용할 때 어떻게 될까? 밥고, 밥다, 밥지 이렇게 활용되면 되겠지? 따라서 밥까지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거겠네. 따라서 어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이 단어는 어근이랑 어간의 범위가 똑같지. 왜? 접사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뒤쪽에 있는 고는 뭐라고 보면 돼? 그렇지. 뒤쪽에 붙는 꼬리, 즉 어미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단어의 기본형은 뭐라고 설정하면 될까? 자, 밥 뒤에 뭘 붙이면 된다? 다를 붙이면 되는 거겠지. 자,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 자, 집밥고를 가볼게. 집밥고. 자, 집밥고는 자, 우선 집, 마구마구란 뜻이야. 아주 많이. 마구마구. 자, 밥, 동작, 고, 연결이란 뜻이야. 뜻은 세 가지지? 자,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렇지. 밥 능격시는 제일 중요하지. 밥. 그럼 밥이 뭐가 돼? 그렇지. 근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어근의 뜻을 변화시켜준 걸 찾아볼게. 자, 밟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야. 왜냐면 약하게 밟을 수도 있고 강하게 밟을 수도 있고 밟는 척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근데 짓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마구마구 강하게 밟는 게 되겠지. 따라서 짓은 밟는다고 하는 뜻을 바꿔주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접사라고 볼 수 있겠네. 오케이? 이해되지 보면. 자, 어근 접사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어간이 되겠지.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찾아도 돼. 집밥고, 집밥다, 집밥지. 아, 집밥까지는 변하지 않는구나. 따라서 어간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그럼 뒤에 고는 뭐라고 보면 될까? 그렇지. 미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사전에서 찾기 위해서 기본형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지. 집, 밥, 다라고 검색을 하면 좋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되지. 자, 한 단계 더 가볼게. 자, 집발표가 있는데, 자, 집발표.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말은 특징이 준말이 되게 많아. 그럼 형태소를 따지고 단어를 분석할 때는 준말 상태에서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준말을 항상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 말은 글자를 늘려준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글자 한번 늘려볼게. 자, 집발표를 글자를 늘리면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그렇지. 밥, 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지금 축약됐으니까. 자, 그럼 뜻이 몇 가지? 총 네 가지지. 마구마구, 동작, 당했다. 이거 피동이란 뜻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미라서 그래. 자, 그럼 총 네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렇지.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볼게. 밟는 게 제일 중요하네. 따라서 밥은 근으로 봐야겠다. 자, 그 다음 짓은 할까? 우리 접사로 찾았으니까 접사로 보고. 자, 또 찾은 뭐가 있을까? 희도 접사로 볼 수 있겠지. 자, 왜 볼 수 있냐면 봐봐. 짓밟다는 짓밟다. 내가 밟는 거야. 짓밟아는 내가 밟는 거야. 근데 짓밟히어는 내가 당하는 거지. 그럼 뜻이 변했잖아. 뜻이 변하면 뭐 때문에? 접사 때문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이 단어를 활용을 한번 해볼게. 짓밟히어, 짓밟히다, 짓밟히고, 짓밟히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따라서 히까지는 변화가 전혀 없네. 따라서 히까지를 뭐라 부른다? 간으로 부르겠지. 그럼 뒤쪽에 있는 어를 뭐라 부르면 돼? 그렇지. 미라고 부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사전에 기본형. 자, 얘는 어떻게 검색을 하면 좋을까? 짓, 밥, 히까지 쓰고, 오케이. 맨 뒤에 다만 붙이면 돼. 짓밟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자, 되살렸다 볼 텐데, 자, 요 되살렸다는 좀 중요하니까 너네들 한번 잠깐 멈추게 해보면 더 좋아. 일시정지. 내가 해줄까? 그래. 일시정지하고, 자, 한번 같이 해볼게. 자, 되살렸다도 일단은 요거를 형태소를 좀 늘려주면 좋아. 자,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다 이렇게 다섯 글자로 만들고, 자, 뜻이 몇 가지냐면 again 다시란 뜻, 살다, 오케이, 하게 만들다, 사동이란 뜻이야. 과거 시제, 문장의 종결, 총 다섯 가지 뜻이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다시가 중요할까? 아니면 라이브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과거가 중요할까? 문장 종결이 중요할까? 그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일어나잖아. 따라서 살 자체를 뭐라 보면 돼? 그렇지. 근으로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봐. 사는 게 여러 가지인데 되가 붙으면 다시 사는 거지. 그럼 뜻이 변했지, 그치? 따라서 되를 뭐라 보면 돼? 접사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도 접사로 볼 수 있겠지. 왜? 되살다, 내가. 되살리다, 남을. 주체가 달라지지, 그치? 따라서 이것도 접사로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어근이랑 접사를 더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간이 되는 거지.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되살리었다, 되살리고, 되살리니 이렇게 활용하거든. 따라서 되살리까지는 변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봐도 돼. 오케이? 자, 그럼 봐. 꼬리가 결국에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꼬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어미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어미 두 개를 조금 구분해 볼게 이제. 자, 어미 두 개를. 자, 봐봐. 꼬리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어시라고 하는 어미랑 다라고 하는 어미가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때 잘 봐봐. 이 다는 단어의 맨 뒤에 있지, 그치? 그러면 단어 끝에 위치하는 어미인 거야. 단어 끝에 위치하는 어미.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단어 끝을 우리가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 말씀 어자의 끝말자, 단어의 끝. 그럼 단어 끝에 놓이는 어미니까 어말, 어미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어시라고 하는 거는 다 앞쪽에 있지.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어말, 어미, 앞에 위치하는 어미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먼저 선자 쓰는 거야. 어말, 어미라고 부를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 하다 보면은 선어말어미란 말을 엄청 많이 듣거든. 이 선어말어미가 무슨 뜻이야? 어말어미 앞쪽에 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어미는 크게 두 가지. 맨 뒤에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쪽에 오는 걸 선어말어미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면 돼. 자, 그럼 마지막, 자, 기본형. 자, 기본형은 뭐라고 해볼까? 그렇지? 리까지 쓰고 맨 뒤에 다를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 이거를 이제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냐면, 선생님이 좀 전에 그렸죠. 요 그림 있지, 그림. 이 그림으로 연상을 하면 좋아. 연상을 해서 개념을 떠올려야 돼. 그리고 이 중에서, 자, 어근 할 때 근자가 뿌린 건 다들 알고 있거든. 접사, 접촉인 거 알 수 있고, 간할 때 간자가 줄기라는 건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알아두면 좋아. 자, 간자가 무슨 간자? 줄기 간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밑자는 꼬리 밑자 알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에서 단어의 한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연상을 해, 그림을.
이 그림을 연상한 걸 바탕으로 개념을 떠올리면은 아마 절대 까먹지 않을 거야. 오케이? 이거 연습을 조금 하고 복습을 조금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올라가서 자, 개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 그럼 이제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아마. 자, 어근, 접사, 어간, 어미가 있는데 일단 자, 어근이랑 접사가 두 개가 묶였던 거지. 그리고 어간이랑 어미가 묶였던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자,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어근, 접사 두 개 개념을 사용하거든. 왜 그러냐면 땅 밑에서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래, 지금. 어찌됐건 자, 어근할 때 근자가 무슨 근자? 복습하면 뿌리 근자. 자,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오케이? 자, 접사할 때 접이 뭐? 접촉이란 뜻이었지? 따라서 어근에 붙어야 돼. 당연히. 그리고 그 뜻을 뭐 해준다? 제한해준다. 자, 앞쪽에 붙으면 뭐라고 한다? 접두사. 따라서 어근 앞에 붙는다. 그래서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만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품사를 바꾸지 않는 특징이 있대, 그냥. 자, 넘어가고. 자, 접미사는 뒤쪽에 붙는 거야. 따라서 어근 뒤쪽에 붙는 거고. 자, 그 다음 어근의 뜻을 제한하고. 자, 요건 일단은 개념 하나 체크해주면 좋아. 일부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는 특징도 있다, 체크해주고. 자, 요거는 선생님 아마 다음에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거야. 접사는, 특히 접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다. 그냥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게 이 접미사가 유일해. 다음에 또 얘기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뭐 잠꾸러기일 때 꾸러기, 겁쟁이, 사람답다, 믿음 할 때. 자, 특히나 믿음을 봐봐, 믿음. 자, 믿음 할 때 요 믿다가 원래 동사거든? 동사? 음이 붙어서 어떻게 돼? 명사로 바뀌지. 그럼 품사가 명사로 지금 교체된 거야. 뭐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어간이랑 어미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 개념은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에 사용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이 어간 어미 개념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용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 용언에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사 그리고 형용사 두 가지가 있거든. 즉 동사나 형용사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야, 사실은. 그래서 어근 접사랑 좀 차이가 뭐냐면 어근 접사는 동사 형용사 아니어도 돼. 즉 명사 다른 품사도 다 가능한데 이 어간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조금 차이가 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자, 용언이 활용할 때 활용은 바꿀 수 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왜? 간자가 줄기 간자였으니까. 자, 어미는 꼬리지, 그치? 따라서 어간 뒤에 붙지 변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선어말 어미는 뭐가 된다? 어말 어미 앞쪽에 붙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반드시 어말 어미를 필요로 해. 따라서 어말 어미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따라서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놓인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보았다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봐. 보았다, 보다, 보고, 보니. 따라서 보까지는 안 바뀌네. 어간, 꼬리가 두 가지가 있네. 맨 뒤에 있는 건 어말 어미, 앞쪽에 있는 건 선어말 어미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개념 정리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실제로 같이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7번 문제 먼저 볼게. 일단 7번 문제. 자, 보기를 잠깐 먼저 보면, 자,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단어 분석 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가리킨다. 자, 어떤 용언이 단일어일 때, 자, 단일어는 다음에 설명할 거야, 선생님이. 어간과 어근이 일치한다. 다만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 단어의 어간과 어근을 분석해보자, 이 뜻이야. 자, 오케이? 자, 어간할 때 어떻게 찾는다고? 활용을 해보는 거야. 활용. 그럼 봐. 줄이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줄이다, 줄이고, 줄이니. 그럼 줄이까지 안 바뀌지? 그럼 줄이까지 뭐가 돼? 어간이 되겠지. 오케이? 자, 어근할 때 근을 어떻게 찾아야 돼, 이거? 가장 중요한 뜻을 찾는 거야. 그럼 봐봐. 줄다라는 동작이랑 그렇게 만들다랑 문장 종결 중에 뭐가 중요해? 그렇지. 줄이 중요하잖아. 줄. 오케이? 따라서 어근은 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참고로 이는 뭐가 될까? 접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힘들다 해서 봐봐. 힘들다. 어간 찾을 때 힘들다, 힘들고, 힘들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뭐가 돼? 힘들까지 어간이 되겠지. 그럼 어근은 어떻게 될까? 봐. 힘도 중요하고 들도 중요하잖아. 즉 뿌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따라서 어근은 힘이랑 들이랑 두 개가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 오가다도 어떻게 될까? 오가다, 오가고, 오가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오가까지가 안 바뀌지, 그치?
따라서 오가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고, 자 중요한 뜻을 찾으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네. 오케이? 따라서 오, 가 두 개를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OX를 보면 자 기억에는 줄이 들어간다. 정답은 O. 자 니은에는 힘들, 아니지, 힘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 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정답은 X. 자 3번에 디귿엔 O가 두 가지가 들어간다. 정답은 O라고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 자 여기까지 볼게. 자 이거는 2018학년도 실제 수능 문제고 정답률 잠깐 보면 68%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개야.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어근, 접사, 어간어미 개념을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보기를 잠깐 볼게. 자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자 파생접사가 어근 앞에 결합한 것도 있대. 자 밑에 1번을 일단 먼저 볼게. 자 맨손에서 봐봐. 뜻은 두 개. 맨 가지고 있지 않다. 손, 핸드. 그럼 뭐가 중요해? 손이 중요하지 그치? 그럼 맨은 뭐가 될까? 접사가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맞는 말이 되겠네. 정답은 O. 자 그 다음 니은. 파생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한 것도 있대. 아 뒤에 결합한 접미사 얘기하는구나. 자 그러면 2번 가볼게. 자 사인의 어간은 사인의 어간. 자 그러면 얘를 잠깐 분석을 잠깐 해볼게. 봐봐. 사인은 기본이 싸타지 그치? 뒤에 이가 붙은 거고 어미 니은이 붙은 거야. 그럼 뜻이 몇 개? 총 3가지가 되는 거야. 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사타가 제일 중요하지. 사타. 그럼 사타를 뭐라고 보면 돼? 그렇지. 근으로 보면 되지. 봐봐. 사타 쌓이다. 그럼 쌓이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는 뭐가 돼? 접사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어디까지 어간이 될까? 그렇지. 어근 접사 더한 쌓이까지가 어간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쌓인, 쌓이다, 쌓이고 이렇게 활용하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사인의 어간은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그럼 어간이 지금 어떻게 된다? 접사가 뒤쪽에 붙었네.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고. 자 파생접사 이가 어근 쌌 뒤에 결합했다. 맞는 말이 되겠네. 정답은 O가 되겠지. 자 마지막에 자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뒤에 결합한 파생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 있다. 그러나 파생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서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해서 용언이 문장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서 체언이 문장성분임을 나타내줄 뿐 새로운 단어는 만들지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접사와 구별이 된다. 파생접사는 단어를 만들고 어미나 조사는 만들지 못하니까. 오케이? 자 밑에 볼게. 자 깨뜨리는 있는데 보면 깨뜨리는 일단 이거 어간 먼저 찾아볼게. 그 활용을 한번 해보자. 깨뜨리는 깨뜨리다 깨뜨리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깨뜨리까지가 뭐가 돼? 그렇지. 간이 되겠네. 그럼 뒤쪽에 는은 뭐가 될까? 그렇지. 미가 되겠지. 그럼 봐 문제 볼게.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자 어미 리 는은 아닌데 어미는 는인데 어간은 뭔데? 깨뜨리까지 포함돼야 되는데. 그럼 틀렸지? 정답은 X가 되겠네.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깨뜨리는 해서 일단 근 찾으면 뭐가 어근일까? 깨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깨가 뭐가 되냐면 근이 돼. 그래서 이 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접사야. 그래서 어근 접사 더해지면 뭐가 되냐면 간이 되는 거야 실제로. 오케이?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이게 그 어근 접사 어간어미 기본 필수 개념을 적용해서 만든 문제였기 때문에 문법은 필수 개념 정확하게 정리해둬야 돼.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같이 했던 게 자 문법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꼭 복습해서 정리해두면은 다음에 문법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될 거야.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